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 삶은 늘 메마른 땅 같았습니다. 두 아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고 요양원 병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죠. 옆 침대의 만식 영감은 시끄러운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았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낮잠에서 깨어보니 만식 영감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그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축 처진 어깨와 흔들리지 않는 시선 속에서 저는 저와 똑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이불 끝을 살짝 당겼습니다. 그가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짙은 황혼의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식 영감은 옅게 웃으며 잠이 안 와서 하늘이 영 울적해서 말이지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짧고 투박한 대화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낯선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죠. 그의 시선이 제 주름지고 앙상한 손에 닿았을 때 그 손끝에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삶의 온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 영감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양원 식사 불평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가끔 젊은 시절의 이야기, 잊고 살았던 아픈 기억들을 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어주었고 때로는 짧은 탄식이나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만식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듯 했죠.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하게 닿았을 겁니다. 만식 영감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느껴졌어요. 간호사 부를까요? 제가 묻자 만식 영감은 힘없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외로워서 그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한켠이 시큰했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침묵 속에서 느껴야 했던 외로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따뜻한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만식 영감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빛에서 불안이 조금씩 가시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손을 맞잡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제 삶이 옅은 황혼에 접어들었음에도 그들 사이에선 짙고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어떤 끌림의 시작이었어요. 만식 영감의 열이 내린 뒤 우리 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밤마다 오가는 짧은 대화는 이제 서로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채우는 의식이 되었죠. 만식 영감은 슬그머니 제 팔을 스치거나 제 손등을 건드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그 노인의 소년 같은 행동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묘한 떨림을 느꼈죠. 어느 맑은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 만식 영감은 제 앙상한 손을 아무렇지 않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제 손을 감싸는 그의 손가락에는 잊고 지냈던 다음의 기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 지은 씨가 다가왔고 저는 그녀의 시선이 우리 얽힌 손에 잠시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죄책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손을 움츠렸죠.
그날 이후 저는 만식 영감과의 스킨십에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양원은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서로에게 노출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혹시라도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칠까 봐 염려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만식 영감이 나직이 제게 할멈, 나 할멈 덕분에 여기 오는 게 좀 덜 심심해졌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 관계가 가져올 그림자가 너무 클까 봐. 우리 관계는 이제 단순히 침묵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금기의 문턱에 다다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익숙한 복도는 이제 우리에게 감시의 시선이 느껴지는 미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저와 만식 영감의 시간은 점차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 작은 순간들을 만들어냈죠. 낮잠 시간에 휴게실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산책을 핑계로 인적이 드문 복도를 함께 걷는 시기였습니다. 만식 영감은 대담해져 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묘한 떨림과 안정감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던 젊은 날의 열망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나직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만식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기척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할멈, 나 솔직히 할멈이 좋아.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이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들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영감님, 지금 무슨 말을?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만식 영감의 손이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외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할멈 옆에 있으니 살아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죽은 듯 살아가던 일상에 그가 들어온 후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노인의 침대 사이에서 금지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그러나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인간의 욕망과 애정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침실의 공기는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밀실처럼 고요한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금기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과장님의 경고와 요양보호사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저와 만식 영감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우리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시켰죠. 이 나이에 다시 느낀 이 감정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우리 둘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은밀하고 대담한 만남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 영감은 노련한 연륜으로 요양원의 감시망을 파악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순찰 시간, 다른 입소자들이 잠드는 시간, 그리고 CCTV의 사각지대까지. 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고 저는 그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이 감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만남 장소는 주로 요양원 지하의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나고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어둡고 좁은 공간.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유일한 안식처이자 밀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만남의 밤.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연애하던 소녀처럼 두근거렸죠. 만식 영감은 이미 창고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창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안은 컴컴하고 답답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겨진 공간. 만식 영감은 준비해온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보다 짙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멈 보고 싶었어. 만식 영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외로움과 맞닿아 있는 그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만들어낸 뜨거운 감정을 보았죠. 만식 영감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주름진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덜미로 다시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을 갈망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그의 손끝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낡은 창고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입술이 마침내 닿았습니다. 그것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창고에서의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두세 번 다른 입소자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끌어안고 때로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서로에 대한 갈망과 외로움은 우리를 금기의 경계 너머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고의 어둠 속에서 만식 영감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렸고 저 역시 두려움과 함께 잊고 있던 본능적인 감각에 압도당했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욕망을 느끼는 존재였죠. 우리는 모든 사회적 금기와 편견을 뒤로하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창고의 문은 외부의 시선과 단절된 오직 우리만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밀한 관계라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는 법. 요양원의 감시는 여전히 존재했고 단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걷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진실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만식 영감은 평소처럼 저를 만나기 위해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창고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만식 영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김선영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야간 순찰 중이었고 평소와 달리 불이 켜져 있는 창고 복도의 의아함을 느껴 다가왔던 것이었죠. 만식 영감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제야 그의 뒤편 창고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선영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으며 창고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에는 흐트러진 모습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듯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바닥에는 덮고 있던 이불 조각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선영 씨는 충격과 당혹감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박미경 과장님은 김선영 씨의 보고를 받고 즉시 이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즉각 우리 두 노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지시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이런 추잡한 짓을. 저는 아들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주변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고 제게 쏟아부었습니다. 만식 영감의 딸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 할머니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예요? 딸은 저를 노려봤고 아들 역시 만식 영감을 향해 날 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비난했고 요양원 측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과장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외로움과 욕구를 이해했지만 이런 식의 파국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두 노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노인의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요양원 측은 가족들의 극렬한 항의에 못 이겨 우리 두 노인에게 퇴원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저와 만식 영감은 서로 다른 병실로 격리된 채 며칠 뒤 각자의 가족들에게 이끌려 요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끌려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만식 영감이 격리된 병실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는 듯한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빛은 안녕이라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과 고마웠다는 말을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픈 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피어났던 우리 두 노인의 금지된 사랑은 결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비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은 시작부터 위험했고 결국 추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짧았지만 강렬했던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이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했습니다. 저와 만식 영감이 떠난 후 늘 푸른 요양원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우리 빈자리는 요양원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다른 입소자들은 쉬쉬하며 우리 이야기를 나눴고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선영 요양보호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로 인해 우리 두 노인이 요양원을 떠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녀의 의도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우리 행복을 앗아간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과장님? 선영 씨가 박미경 과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우셨던 건데. 과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영 씨 잘못이 아니야. 요양원은 사회의 축소판이니까. 우리 사회가 노인의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녀는 외로움이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병이라며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꼭 젊은이들처럼 정상적인 관계여야만 하는 걸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노인들도 사랑할 권리, 욕망할 권리가 있는 건데 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특히 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요양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며 사회적 통념을 지지했고 어떤 이는 그들도 사람이니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요양원 내의 평화는 깨졌고 노인의 성이라는 불편한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요양원을 떠난 제 삶은 이전보다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철저히 감시받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추문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했고 저는 집 안에서조차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 속 활기찬 젊은이들의 모습은 제게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만식 영감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세상이 우리 사랑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만식 영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딸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식들에게 철저히 격리되었겠죠. 외부 활동도 제한되었고 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이따금씩 제 이름을 나직이 중얼거릴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상실감은 그의 남은 삶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두 노인의 사랑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요양원에 남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외로움, 사랑, 그리고 욕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회는 왜 우리 같은 노인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추잡함이나 주책으로 낙인 찍는가? 우리에게는 존엄하게 사랑할 권리가 없는가? 늘 푸른 요양원의 풍경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묵직한 질문이 남겨졌습니다. 저와 만식 영감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노년의 삶과 감정, 그리고 금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인의 사랑은 정말 죄가 될까요?